RWA가 블록체인 기술과는 또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기술을 보면 돼요. RWA가 돌기 위해서 네. 마치 노트북을 샀을 때 뭐 집에 PC나 노트북을 샀을 때 운영체제를 설치하잖아요. 뭐 윈도우든 맥 네. 이게 돌아가야 그다음에 뭐 MS 워드를 쓰든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 쓸 수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RWA의 약간 인프라 그 OS가 블록체인 OS라고 보니까 OS 운영체제가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그럼 약간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RWA에 있는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 네. 돌기 위해서 마치 PC 노트북을 사시면은 만약에 MS 윈도우나 맥이 없으면 파일 전송 못 하시고 인터넷 뭐 사용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이 운영체제, 신뢰의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설명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인데요. 그렇게 네.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RWA는 혹시 법적과 어떤 규제적 고려 사항이 따로 없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기본법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특근법 이후로 매만 소비자 보호 쪽에 있는데요.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STO라고 해서 토큰 증권, 그것도 RWA라는 큰 한 축이에요. STO라는 것도. 거기서는 토큰 증권법에서 그래서 전자증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개정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막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RWA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리얼월드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다 부닥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되고 전자증권법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것들 넘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안타까운 건 너무 규제 위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와 진행을 좀 밸런스가 필요한데 규제가 많다 보니까 컴플라이언스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금융시장에선 자본시장법을 다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인증 부분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되게 다양하게 법적 체계가 넘어야 될 사항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인증, 뭐 금융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부분 처리될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야 될 사안이 많고요. 글로벌린 재밌게도 미국, 유럽 같은 쪽 지역에서는 물론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네거티브 규제죠. 이거 빼놓고 다 할 수 있어. 혁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혁신이 나올 수 있는 토대는 확실히 미국, 유럽이 강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방송이니까 네. 물론 우리나라가 이 블록체인이 저도 글로벌리 행해야 된다 저도 사상 갖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넘어야 될 법적 체계가 여러 가지 자산 관련된 그렇고 네. 뭐 증권도 그렇고 모든 법적 체계 인증도 그렇고요. 사실은 넘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RWA 자체가 이제 인증이나 아까 트래킹 트레이스 자산화되고 데이터가 자산화되고 돈이 되는 시대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마이 데이터 2.0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체계들도 법 체계라는 게 사실은 다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혁신 나오고 법 체계는 뒤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저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 좀 느린 것 같고 너무 규제 일변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합쳐서 좀 집단지성 힘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잘 반영되면 좋을 것 같은. 재밌게도 이거는 이미 알려진 거니까요. 이제 STO 원래 법을 했었던 21대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22대 국회의원은 안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그것들이 좀 많이 싸웠던 것들이 법적 체계에서도 이번 국회에서도 다시 이제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때 그분이 이제 코스콤 사장으로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아마 STO 자체가 아마 시작점으로 이제 어쨌든 법적 체계에서는 STO 토큰 증권법을 시작으로 해서 아까 많은 RW에서 미수품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것들이 수면 위로 다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해외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 나라가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가장 규제가 완화됐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원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이 디지털 자산은 금융위 소관이에요. 금융위 공간에서. 근데 금융위에서부터 혁신이 나오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금융이 워낙 보수적이긴 하죠. 그래서 투자자, 이용자 보호 쪽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건 맞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융 쪽 체계에서에 대한 좀 혁신 금융 하잖아요. 샌드박스처럼. 네. 뭐 이번에 망분리 그런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나라 보안 때문에 무조건 인터넷 못 써 이렇게 했다가 지금 망분리는 약간 개선할 수 있어. 왜냐하면 AI 시대니까 AI 데이터 잘 활용해야 되잖아. 그런 관점에서 망분리 약간 완화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금융 쪽에서도 이렇게 웹3나 이런 것들이 좀
RWA를 실험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나 이런 것들이 좀 금융에서부터 좀 하면 사실은 금융위가 하면 사실 과기부나 이런 데서는 네. 뭐 기술 쪽이니까 사실은 규제 쪽보다는 좀 진흥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이 금감원에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어프로치하면 좋아서 이제 망분리 개선처럼 RWA도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밌게도 싱가포르 정부나 일본 정부는 이제 그 국가끼리 서로 크로스하게 한번 풀리고 네트워크에 써봐. 가디언 프로젝트 굉장히 혁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스와프하거나 디파이를 직접 정부도 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좀 뭐 싱가포르나 일본 정부가 좀 많이 앞서 있구나 그런 거 느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역량은 포텐셜이 있거든요. 네. 블록체인 기술도 있고 그래서 역량 다이나믹하고 저희 나라 국민성이 그래서 실험할 수 있는데 금융위 근거는 약간 좀 막고 있는 거죠. 이건 좀 위험해. 웹3, RWA, 블록체인 위험한 것 같아. 너무 그쪽이 좀 스탠스가 그런 스탠스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이번 방송도 그렇고 이제 통해서 좀 이것들을 좀 탱탱히 확장하면 좋은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에서부터 어떤 규제가 완화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RWA를 활용한 어떤 투자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건 투자자 관점, 저도 뭐 투자 쪽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기존 이제 본질적인 부분인 거죠. 내가 아니면 미술품을 잘해, 아니면 내가 원래, 그러니까 본질적인 서비스를 잘하는 코어하는 분들이 RWA를 알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 미술품을 몰랐던 사람인데 네. RWA 투자할까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가 부동산 전문가, 자산 전문가, 아니면 각각에 있는 미술품 아니면 부동산 각각의 코어 역량이 있는 분들이 RWA를 접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잘 될 사업인데 더 엑셀레이팅하는 역할로서 보시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쪽에 투자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RWA와 디지털 자산 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되게 좀 난해한 논리인데 기본적인 디지털 자산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RWA 같은 경우도 네. 디지털 자산과 RWA 그 스코프 범위에 대해서 약간 디베이트가 있긴 합니다. 논쟁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자산도 큰 범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RWA는 거기서 또 디지털화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현실력에 있는 자산을 하는 거니까 규모는 RWA에서 훨씬 더 커질 수 있죠.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디지털 자산이 그 리얼 월드도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을 볼 수 있어라고 주장도 있어서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위원회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RWA 자산 위원회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걸 좀 더 큰 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RWA는 그 한쪽에 리얼 월드에 있는 것들이 디지털로 된 거니까 그렇게 봐서 RWA와 디지털 자산을 따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큰 범위 안에 RWA가 있다고 보시는 것들이 좀 더 네.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디지털 자산 안에 RWA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RWA인데 대신에 현실 자산이 연결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 있고요. 네. RWA가 이제 포함이 됐긴 한데 약간 리얼 월드와 인터페이스 돼 있어서 인지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RWA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뭐 제 보이스보다 가장 큰 블록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30조 달러가 될 것 같아. 2030년까지. 네. 모든 자산이 다 RWA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모든 자산이 돼야 되는 것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RWA 시장 전망은 제 얘기가 아니라 레리 핑크 회장이 모든 증권 자산은 토큰 낼 거라 얘기했던 그분께서 30조 달러를 얘기했으니까요. 네. 그거는 모든 자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드렸듯이 모든 자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모든 자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체계 때문에 STO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STO, 디파이, 뭐 인증 그리고 CBDC가 다 연결돼서 그래서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네. 복합 금융 시대일 것 같다.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연결되는 융합돼서 아까 이 원리 안에서 은행, 보험, 증권 앱에다가 CBDC, NFT, 마이데이터 아니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 연결되는 하나의 원리에서 연결되는 복합 금융 시대는 하나의 시작점이 RWA라는 큰 비전 제시가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시대가 얼마나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으실까요? 지금
글로벌리에서는 보스턴 컨설팅이나 이미 뭐 몇 년, 3년, 5년 안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AI 데이터가 너무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웹스에 연결돼 그런 세상이 나오는 것처럼 특히 이제 RWA 자체는 아까 2030년에 30조 달러니까요. 이건 사실은 이미 리얼 월드 워킹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근데 그 법적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계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을지의 싸움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지금 3년, 4년 안에 그런 것들이 좀 기존 금융권에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 뭐 포인트가 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아마 팝콘각처럼 CBDC, NFT, RWA 연결되는 것들이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체감될 수 있는 시범 사업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빨리 다가올 거라고 시범 생각하세요? 사업이요. 시범 사업을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보편화돼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걸까요? 그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번에 비트코인 ETF 연결되는 것처럼요. 네. 그런 이미 비트코인 ETF 하는 시작점이었고 RW로 넘어가는 기존 금융권이 다 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들은 디지털 자산 다 연결돼서 RWA로 하는 것들은 이미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블록락 이런 것들은 이런 회사들은 이미 다 내부에서는 다 지금 엣지 있게 다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